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 2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독립협회부터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독립협회가 창립되기 전에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 여러분들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공모가 시해당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바라본 고종은 신변의 안전에 위험을 느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일본의 침략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간파천을 단행합니다. 자, 물론 아간파천이 있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하는 나라는 당연히 러시아가 되겠죠. 당연히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권과 주권이 상당히 위기에 빠지게 되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열강 모두 그리고 일본에게도 최고로 혜택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최혜국 조과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간파천 위에 수많은 이익된 권리들, 금강이라든가 철도 부설권이라든가 그런 많은 혜택들이 서구 열강들에게 골고루 결국 어떻게 돼요? 나누어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서재필이 귀국을 합니다. 이 서재필의 귀국은 여러분들 혁명의 동지이기도 했고 친구였던 박용유의 간곡한 부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서재필은 일본에 망명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의학 박사가 돼서 이미 미국에서 정착을 이루었습니다. 박용유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나라를 구하는데 도움을 좀 달라. 결국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온건계학파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물론 독립신문은 여러분들 서구 사상과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만든 신문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일간지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 사대주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영운문을 해체시키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합니다. 이때 독립문을 건립하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재원을 여러분들 기부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로 독립협회 회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관리부터 그리고 학생, 노동자, 농민. 그래서 우리는 이 독립협회를 무슨 단체라고? 국민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독립협회는 많은 활동을 전개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대를 청산하는 의미, 자주국 가입을 과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독립문과 독립관을 조성하기도 기관지로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민중을 일깨워주기 위한 일환으로 계몽을 하기 위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물론 당연히 주로 여러분들 바로 서구의 산업의 발전 상황의 모습과 그리고 문화의 발전 내용을 주제로 삼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열강의 이권 침탈의 내용과 우리들이 저지해야 되는 필요성, 저항정신을 일깨워주기도 했고 그리고 의회 설립의 필요성, 그리고 민권 신장의 이런 하나의 내용도 다루는 등 바로 정치적인 문제도 여러분들 논의를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독립협회의 활동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독립협회의 노력은 결국 여러분들 한 단계 더 진전된 운동으로 발전하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 만에 돌아옵니다. 뭐 당연히 이권수호, 주권수호를 외치는 독립협회가 외친 게 뭐였겠어요? 고종 빨리 환궁해라, 환궁해라. 돌아오죠. 자, 이렇게 환궁하고 난 이후에도 러시아가 계속적인 바로 간섭을 시도합니다. 그 간섭의 내용 중에는 러시아 군사교관의 파견, 그 다음에 재정고문의 파견, 그리고 저령도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지역에 대한 조차,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영도입니다. 영도, 부산의 영도. 바로 석탄 저정소로 여러분들 저정소로 쓰겠다고 조차를 요구했던 저령도. 그리고 한노은행에 대한 설립을 이야기하죠. 자, 이럴 때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반대했겠죠? 반대했습니다. 특히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구국운동 상소문을 올리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저령도 조차를 결국 없었던 일로 만들고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의 철수를 약속받고 그리고 한노은행의 폐쇄를 결국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역시 자유민권운동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언론 집회, 그리고 출판의 자유들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국민들의 참정권운동도 전개를 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이 보수 관료들, 부정부패와 그리고 연자제를 부활시키려는 음모를 또 좌절시키는 노력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설립 운동을 전개하는데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를 채택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만민공동회랑 관민공동회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묻는데, 사실 공동회라고 하는 건 집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일반 백성들만 참여하면, 즉 독립협회 회원 중에 일반인만 참여하면 만민 공동회가 되는 거고, 관리까지 참여하면 관민 공동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민 공동회는 관리가 참여한 집회로 헌의육조를 체결했어요. 자, 이 헌의육조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기 밑에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바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전제안권을 견고하게 하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외국에 의지하지 마.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외국과 관한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대신과 중추원의 의장, 여러분들 중추원의 의장이 합동 마련해라. 한마디로 그냥 행정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중추원, 바로 의회의 기능을 하는 이 중추원의 의장이 합동 마련해서 결국 시행하라. 한마디로 의회를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의회 설립을 부르짖는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활동이 고종의 재가를 받아서 결국 관제가 반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추원 관제는 말 그대로 입법권과 비준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의회의 기능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역할을 행하고 있었던 독립협회도 역시 여러분들 비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보수 관료들과 그리고 고종에 의해서 결국 견제를 받기 시작하죠. 특히 이런 독립협회가 해산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모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보수 세력들의 불만,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의 중심축이 여러분들 독립협회 쪽으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보수 관료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어떤 특정 단체가 너무 힘이 강해지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견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정부는 독립협회를 이끌고 있었던 이상재를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헌의역조를 체결될 당시에 관민공동에 참여했던 관리들을 파면합니다. 아주 탄압정책이 강경하죠. 자, 이와 같은 탄압에 대해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저항했지만 고종이 한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권과 주권의 수호를 위해서 노력했고, 민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고, 의회 설립을 주장했던 독립협회가 결국 해산이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독립협회의 해산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을 거예요. 물론 독립협회의 의의는 여러분들 자유, 주권, 수호운동, 이권과 주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노력들, 특히 러시아의 그런 하나 이권 침탈에 대한 저지, 그리고 바로 민권의식의 부채, 그리고 기존의 갑신정변과 갑오일미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중이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에 가져다 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이와 같은 또 한 번의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민중계몽에 앞장선 겁니다.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모학원을 설립하고 모학관을 폐지하고 독립관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한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갑신정변과 갑오일미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렇지만 이와 같은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는 러시아에 대한 그런 하나의 비판은 강하게 이끌어갔지만 또 다른 열강, 일본, 미국, 영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제국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나라에 대한 침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독립협회가 가장 큰 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실 수 있죠? 자, 물론 여러분들 독립협회는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활동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권과 주권을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고종에게 환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1년 만에 환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좀 창피했겠죠?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르다가 오면 황제. 그래서 자주국가의 만천하의 과시하기가 일어나서 결국 황제로 즉위하게 되고 국호를 대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이 바로 자주 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천명하기 위해서 대한국제국외조를 선포합니다. 자, 대한국제국외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연한 자주 독립국이야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면의 전제정치야. 대한국의 대항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가지는 거야. 대한국은 황제는 육해근해. 쉽게 말하면 황제가 다 해먹겠다. 다 내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황제 1인 중심의 강력한 전제 군주 국가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황제권의 강화에 모든 개혁의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특히 원수부를 설치합니다. 원수부라고 하는 건 군 최고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역시 황제가 최고 사령관이 되겠죠. 군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내장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황실의 재원을 확보하고 개혁을 주도하는 기구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고종이라는 사람이 1년 만에 들어와서 결국 자주국가임을 선포하기 위한, 그래서 결국 대한국제 국외조를 선포했는데 결국 이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제국인데, 한마디로 누가? 지가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지가 최고인 전제군주자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기식은 뭐 여러분들 황궁우라고 하는 건물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늘에 또 제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황제 됐어. 그래서 원구단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가느냐. 여러분들 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개혁이 광무개혁이에요. 자, 광무개혁의 개혁의 방향은 9번 신참입니다. 자, 9번 신참이라는 것은 옛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플러스 시킨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개혁의 정책에는 일단 토지 정책으로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 양전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두 가지겠죠. 물론 여러분들 근대적 토지 소유권, 바로 지계를 발급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지만, 지계 발급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땅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땅 주인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오, 그래, 너 네 땅이니까 뭐네? 세금. 네. 한마디로 국가재정 확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식사능업 정책을 실시합니다. 제조업 등 회사와 그리고 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1800 그런 하나의 94에서 95년에 이루어졌던 2차 가보 개혁 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교육 입국 조서를 반복한 적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업교육부를 설립을 주장하기도 하고, 외국의 유학생의 파견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철도, 전철을 부설하고 전화도 부설하죠. 자, 이와 같은 광무개혁은 바로 자주국가임을 보여주고 근대화를 지향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기에는 쉽지 않았죠. 그리고 지나치게 황제 1인 중심의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황제권은 강화가 되었을지 몰라도 백성들의 기본권 보장에는 소홀한 점이 결국 이 대한제국, 그리고 그 나라가 추진해왔던 광무개혁의 한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한제국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무개혁, 그리고 독립협회의 이야기를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나라도 1876년에 문이 열렸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 또는 일제에 의해서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국주의가 과연 무엇이냐? 제국주의는 19세기에 나타난 큰 역사적인 흐름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시대의 큰 흐름으로 나타나는 사상, 이걸 제국주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국주의는 18세기 양대 혁명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태동과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19세기에는 소수 몇몇 자본가들이 사실상 독점을 완전히 장악한 독점 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럼 산업의 발전은 당연히 잉여 생산물과 잉여 자본이 축적되겠죠. 이런 독점 자본가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결국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게 19세기 경제적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자, 시민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나폴레옹이 여러분들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자, 여기서부터 서구인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는 기존의 왕조 중심에서 니네 민족,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마디로 가슴 속에 우리 민족, 니네 민족, 프랑스인, 독일인 이런 식으로 구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부정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로 발전을 하죠. 따라서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와 독점 자본주의가 결합이 돼서 자, 여러분들 자본가들이 필요로 했던 새로운 시장을 그 민족을 대신해서 국가가 개척하려는 경향을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한 국가들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새로운 시장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고 그들은 자기들의 진출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바로 인종주의와 사회적 진화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니네는 약간 띨빵해. 니네 유색인 정도는 약간 머리가 좀 비어있어. 따라서 우리같이 우수한 백인이 우수한 민족이 너희들같이 띨빵한 민족을 지도 보호해줘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줘야 돼. 너네 지라놈 들어봤지? 결국 그냥 열등하면 가는 거야. 역시 한 나라도 한 민족도 열등하면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같이 우수한 인종, 우수한 민족이 돌봐줘서 근대사회로 전환을 시도해 줘야 돼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침없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해서 결국 식민지로 삼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도 결국 그것을 배운 일본에 의해서 결국 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이와 같은 문을 열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인 이모블라. 그리고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역시 어떤 이 근대사회로 가기 위한 방향에 따른 입장적 차이로 온건 개와 노선의 차이가 결국 갑진정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이들의 이 침략에 대한 저항의 모습으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다도 효율적으로, 특히 일본이 효율적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를 체제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 가호을미 개혁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 아간파천까지 가는 거고, 이런 아간파천 이후에 이권과 주권이 너무나도 많이 빼앗겼고, 이권과 주권에 대한 소의 필요성 때문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독립협회가 결국 여러분들 한국을 부르짖게 되고, 이권과 주권, 그 다음에 민권 신장,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죠. 그리고 결국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죠. 자, 이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면서 결국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개혁을 추진하지만, 이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본 옛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옛것이 너무 비중이 높았어요. 너무 황제권의 강화에 포커스,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결국 새로운 것이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개혁이 광무개혁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25번째 개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